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재밌게 차트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아니라 이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이 주가 지수를 함께 차트를 공부해 볼 텐데, 이렇게 보유 종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종목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좀 많이 하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좋은 흐름으로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또 월요일 날 다소 아쉬움은 있겠죠. 종목을 많이 줄여놨고 현금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일단 장 초반 갭상승에 대한 수익은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손실은 없다는 그런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또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속은 좀 쓰리겠죠. 그렇죠. 갭상승 나오면. 자, 그러면은 바로 요 나스닥을 우리가 함께 지금 현재 차트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내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기를 지켜주면 또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손절은 얼마만큼 짧게 갖고 갈 것인가 또는 길게 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주가지수 차트와 함께 호흡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좀 큰 차트부터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 일단 나스닥의 연봉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 캔들 하나가 1년이라는 거잖아요. 요게 25년 캔들, 24년, 23년, 22년.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나스닥의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연봉상 좋은 흐름, 강한 모습 나오고 있는, 상당히 기울기가 급격해서 좀 불안한 모습은 분명히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도 조정을 보이지만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나스닥의 주봉 차트.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어쨌든 단타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그렇죠?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저도 스윙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이 단기적으로 뭐 단타나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보다는 좀 길지만은 이 스윙 투자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단기 트레이딩에 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일정한 추세대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 나스닥의 일봉 차트의 추세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를 접점이 많은, 만나는 지점이 많은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살아있죠. 그리고 여기서 파동을, 상승 파동 만들고 그 파동을 또 쭉 연결하면 여기까지 포함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나스닥은 이렇게 이 추세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이거를 가다가 멈추고 밀리고 이걸 이탈하면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신호로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가더라도 만약에 가다가 요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그렇죠. 요 고점이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전고점을 넘지 못하게 되더라도, 야, 얘 또 박스권에 갇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추세대에 있는 종목이든 주가 지수든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여야 된다는 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일봉 차트가 추세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 고점을 높이느냐, 얘를 넘는
고점을 만들고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오느냐, 요거 못 넘으면 또 요거 이탈하면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스닥 일봉도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우리가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연봉. 하하, 이 캔들 하나가 1년짜리죠. 연봉이니까 2000년 인터넷 광폭으로 쭉 올랐다가 요 캔들 하나가 1년짜리인데 지금 파란 20년 선을 하단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20년. 우리 코스닥 시장의 20년의 평균 주가 가격이 요 20년 선인데 20년 선은 그래도 계속 지켜주고 있죠. 그렇죠? 다만 요 고점이 일단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렇게 1차, 여기 1차 고점 윗꼬리를 연결했을 때 요 윗꼬리는 요거, 요 윗꼬리는 요거.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거를 다 돌파를 해줘야, 그렇죠? 요거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나와줘야 또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거는 일단은 고점을 연봉상 높이지 못하는 코스닥의 모습. 이렇게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은 좀 올해가 아니라 21년도 이렇게 고점을 보게 되면 코스닥이 이렇게 고점대가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저점대 접점이 많은 만나는 지점이 많은 라인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점대를 쭉 월봉상 연결을 해봤더니 코스닥이 여기서 또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요거 돌파 여부, 그렇죠? 거기에 월봉상 60월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느냐, 코스닥이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저항으로 잡아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돌파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요 라인대도 봐야겠죠. 900포인트 정도. 그렇죠? 요 900포인트 정도. 그래서 지금 코스닥의 월봉을 봤을 때 추세 상단이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추세 하단이 이렇게 또 한번 900포인트 정도의 저항으로 볼 수 있는 라인대가 있다. 코스닥은 워낙에 시장이 가볍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가볍잖아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한번 상승 탄력이 붙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습이고 반대로 그만큼 하락 탄력도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의 이게 월봉이고 코스닥의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월봉에서 봤던 거를 조금 이렇게 주봉 차트상 세밀하게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요거 저항이 될 수 있다는, 아까 월봉에서 봤던 거, 그리고 그거 돌파하면 이제 요 저점대 라인도 900포인트대 라인에서 우리가 주봉상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일단 요 추세 상단, 아까 월봉에서는 60월선이었는데 주봉상에서는 240주선이네요. 한 600, 850포인트 정도, 850 돌파 여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은 이렇게 하단 라인끼리 연결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요 구간이 단기 하단 밴드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단 여기를 밴드 라인으로. 그래서 코스피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요 밴드 구간이다. 그렇죠. 요번 주 지난주죠. 수요일 날 8월 20일 요 하단 라인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요때 상단 라인 이렇게 하면은 요 구간은 코스닥이 지켜줘야 된다는 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단으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상단은 상당히 고점 자체가 들쑥날쑥 하고 있죠. 다만 더 좋은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항상 전고점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전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 전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제
이렇게 코스닥이 상승이 일봉 차트상 나왔을 때 이런 라인대가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코스닥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연봉을 보게 되면 지금 3,316포인트, 야,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캔들 하나가 1년짜리입니다. 얘도 올해 32%나 코스피는 상승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죠. 연봉을 보면 이거 돌파하면은 이젠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우리 코스피는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월봉입니다. 캔들 하나가 월이죠. 1개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코스닥은 넘지를 못했었는데, 그렇죠. 우리 코스피는 접점이 많은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아랫꼬리끼리 연결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제 아랫꼬리 저점, 이제는 몸통 접점대를 연결을 해본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요 구간대에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코스피는 여기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316포인트 역사적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이렇게 요 라인대 돌파 여부가 이제는 코스피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느냐, 이 코스피의 월봉 차트상 여기서 이제 강한 돌파로 인해서 전고점까지 강하게 또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승 흐름이 월봉상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전고점을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위한 위치에서 쉬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저항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주봉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봤던 부분이 좀 더 세밀한 이렇게 라인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게 조금 줄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1차 라인, 2차 라인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고 역사적 신고가 주봉입니다. 코스피의 주봉, 그렇죠. 3316. 요거 돌파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역사적 전고점을 목전에 두고 계속 쉬어가고 있고,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일봉 차트는 이제 캔들 하나가 1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올랐을 경우, 코스피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 이제는 더 큰 진짜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일봉 차트상 단기적으로 요거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탈했다가 요거 21일 평선에 머리를 맞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지금 하단 라인은 요거를 밴드 구간으로 잡게 되면은 요런 하단 밴드 구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 저점대 라인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그래서 요 고점대 요게 지지, 요때도 이탈했다가 또 한번 지지 회복해주는 모습. 그래서 코스피의 밴드 구간 라인, 하단 지지 라인은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코스피도 고점이 높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저항을, 추세 상단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일단은 요 일봉 차트상 21일 평선이 요 고점대 라인의 저항으로 3200포인트 정도 요거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부터 월요일 날 요 21일 평선 돌파냐, 그렇죠. 아니면 저항이냐, 그거의 기로에 놓이는 우리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볼 수가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요 추세 상단 돌파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짧게 보게 되면, 그리고
요 고점대 라인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돌파. 간단하게 우리 코스피 일봉은 지금 여기를 돌파 1차 해야 되고 2차는 요 추세 상단도 돌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이 라인 돌파와 함께 이제는 이때 만들었던 1차 정고점도 함께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계속 박스권 단기 박스권 밴드 라인에서 쉬어가고 있는 이 밴드 구간에 있는 갇혀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코스피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트를 분석할 때 위에 저항과 하단 저항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지금 나스닥도 박스권 그렇죠. 코스닥도 일봉 차트상 지금 단기 바닥 밴드 구간 만들어 놓고 지지하는 모습 상단 저항 잡아놓고 그리고 코스피도 우리가 이렇게 하단 지지 라인과 함께 이건 좀 올려야겠죠. 하단 지지 라인과 함께 추세 상단 라인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가기 위한 라인 그리고 저점 라인 돌파 여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체크한 나스닥, 뭐 코스피, 코스닥을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저항대들을 스스로가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내 종목 수도 늘리느냐 줄이느냐 또 비중도 키우느냐 줄이느냐 그러한 것들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